1914년 한 청년의 증오심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한 발의 총성은 유럽 전역을 불타오르게 했죠. 1939년 이번엔 한 국가의 복수심이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혹한 비극 앞에 인류는 결국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80년 만에 깨진 평화,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제3차 세계대전 발발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 что считаю русский и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одним народом на самом деле. В этом смысле вся Украина наша. 영토가 맞닿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는 사실 약 1100년 전 키예프 루스라는 한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같죠.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련이 세워졌고 우크라이나도 그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착취와 억압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슴속엔 러시아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련이 붕괴하자 각 나라들은 제각각 독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등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 유럽연합과 나토 같은 서방 진영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We've reaffirmed that our Article 5 commitment is sacred, and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and we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나토는 미국과 영국, 독일을 비롯한 총 32개국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입니다. 최근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새롭게 가입하며 세력을 더욱 확장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러시아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서방의 침략과 견제를 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의 냉전 구도 속에서 40년 넘게 서로 핵을 앞세우며 대립하기도 했죠. 그래서 나토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동맹이 아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На жаль, помилковість в тому, що НАТО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사실 가입 시도는 전부터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점점 더 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토 군대와 모스크바의 거리가 한 700km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와 그 서방이 격돌하고 있는데 그 어떤 대리 전쟁으로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영토 깊숙이 있는 대도시라든지 어떤 산업시설을 장거리 위세로 타격할 수 있게 되면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억눌러 주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것은 두 나라의 어떤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우크라이나는 20위.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미국과 나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참전하지는 않지만 무기와 정보, 자금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사실상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 폭스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미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3차 대전이 코앞에 온 듯이 보도합니다. 경제지들도 경고합니다. 세계가 점점 전쟁을 준비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요. 무역은 막히고 군비는 치솟고 국가들은 다시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се возможн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о я уже говорил,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그러자 푸틴은 제3차 세계대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붕괴시키려 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전면적 대결 상태로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작은 물체 보이십니까? 러시아의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날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나토 회원국 폴란드의 영공입니다. 이번엔 러시아의 전투기가 움직입니다. 바로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말이죠. 러시아 전투기 석 대가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을 약 12분 동안 침범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사이 러시아의 드론과 군용기가 나토 회원국들의 상공을 오간 횟수는 30차례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Kann man nur sagen, Putins Vorgehen ist sehr leicht zu durchschauen. Der Kreml unterschätzt ganz offensichtlich, wie abgestimmt, besonnen und entschlossen die Allianz hier reagiert. 폴란드 국방부는 즉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까지 대응에 가세하며 공중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드론 영공 침범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 군부대 안으로 군용 트럭 행렬이 이어집니다. 기중기가 들어올린 고장난 엔진은 곧 새 것으로 고체될 예정이죠. 만약 전쟁이 터지면 누가 더 빨리 물자를 운송하고 보급하느냐가 초반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요. Germany, in this case, stands by its commitments by three elements: providing credible deterrence and, if required, the readiness to defend NATO territory of this country. Second, by providing credible and robust and deployable forces.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운이 감돌자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평화를 지키겠다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다른 일부 회원국들도 자국 영공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동부전선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병사들, 이들은 인도군입니다. 최근 인도는 러시아가 주도한 나토 충돌 대비 합동훈련에 직접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병력은 인도 육군의 최정예 부대 쿠마온 연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꾸르스크 해방작전에서 위훈을 떨친 해외작전부대 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현장에 러시아 국기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견했고 올해 초에는 약 3,000명의 추가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와 탄약 지원까지 더하고 있죠.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과 나토를 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대립 구도는 20세기 인류가 겪었던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전조와 닮아 있는데요. I thought it might be among the easiest of the group, but that was heading to a third world war. And what a shame it is. What a shame it is.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오판이나 통제 불능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 다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걸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버거운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나토와의 일정 수준의 분쟁을 아마 염두에 두고 국가 정책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인류 공멸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온 세상이 총과 미사일을 들고 맞붙는 3차 세계대전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핵을 사용하는 순간 모두가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갈등은 통제가 가능한 긴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경제 또한 너무도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3차 세계대전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를 안길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누구도 최후의 선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세계대전들처럼 국가 전체가 병력을 동원해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해킹과 정보전, 외교 제재,
총을 쏘지 않아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전쟁은 없을지 몰라도 누가 세계의 규칙을 만들 것인가를 둘러싼 가치관의 충돌은 이미 시작됐죠.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each day to confront and ultimately defeat this horrible, invisible enemy.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абсолютно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этап эскал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그래서 세 번째 대전은 지도의 경계를 바꾸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의 방향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새로운 전장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